오늘은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명성황후 시해 당시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굉장한 충격을 받아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을미사변 이후 70여 년이 흐른 1966년 한 일본인 역사학자가 을미사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논문에는 명성황후가 살해될 당시 가담자들에게 능욕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이 학자는 일본의 한국병합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여기서 애조보고서라는 이름의 문건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애조보고서란 당시 시해에 가담했던 이시즈카 애조라는 일본인이 일본 본국으로 비밀리에 보내려고 했던 당시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이 애조보고서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김진명 소설가님은 이 보고서의 전문을 얻으려고 끈질긴 추적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본 국회도서관에 이 보고서가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 팩스로 그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애조보고서의 전문이 한국에 공개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당시의 끔찍한 참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따라 당시 상황을 그려보며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명성황후 시해를 계획하고 있던 일본인 패들은 조선 군대를 광화문 앞에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정권에서 밀려나 있는 흥선대원군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당시 조선인 군대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흥선대원군은 왕후 세력에 밀려 이미 좌천된 상태였기에 조선인 군대랑 흥선대원군을 현장에 불러다 놔 불만 가득한 흥선대원군이 조선인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걸로 덮어 씌우려 계획합니다. 광화문 앞에서 일본인 낭인들은 조선인 군대에 섞여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낭인이란 쉽게 얘기하면 깡패를 지칭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행여 문제라도 생기면 일본 정부랑은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냥 시정잡배들이 자기네들끼리 한 일이라고 발뺌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납치라도 되듯 일본인에 이끌려서 대원군이 광화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낭인들이 담벼락을 넘어서 광화문을 바로 열어 제끼고 경복궁 안으로 막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안을 지키고 있던 궁궐 시위대 병사들과 연대장 홍계훈이 막아섰으나 총에 맞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살해됩니다. 총성이 울리니 추성문, 춘생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본군도 들이닥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으로 막 들이닥치니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궁궐 시위대 미국인 교관 다이의 지휘와 함께 400여 명의 군대가 저항했지만 일본군은 총을 갖고 있으니 이미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몇몇 군인들은 군복을 벗고 이미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군 수비대 600여 명은 사방의 출입구를 봉쇄해버리고 일본인 낭인 20여 명은 명성황후 거처인 건천궁으로 막 뛰어갑니다. 근데 이들에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찾아야 하지만 얼굴을 몰랐습니다. 이때 명성황후는 궁녀복으로 갈아입고 궁녀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명성황후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명성황후는 애를 둘 낳았는데 일반 궁녀들은 애를 낳지 못하니 닥치는 대로 궁녀들 옷을 벗겨서 가슴을 확인하고 도려낸 후 하의를 벗겨서 음부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성황후가 있는 곤령 앞에 도착했는데 국내신 이경직이 두 팔을 벌려 가로막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총을 쏘고 두 팔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여기가 곤령합입니다.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기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곤령합. 그러니까 바로 이곳까지 쳐 들어와서 그냥 불시에, 그것도 새벽에 우리나라에 황후를 죽인 거죠. 그것도 정말 잔인하게.
저도 뭔가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항상 역사책에서만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암기식으로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역사를 여태까지 접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과거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애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왕후를 찾아서 칼로 두세 군데 찌르고 옷을 벗기고 음부 검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이 20여 명의 낭인들이 돌아가면서 죽어가는 왕후를 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에 이미 숨을 거뒀는데도 계속 합니다. 곁에 있던 대신들이 말리려고 하자 사지를 다 잘라버리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차례대로 한 명씩 다 칼로 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유일한 조선인도 한 명 있었는데 훈련대 이 대대장 우범선이었습니다. 왕후의 얼굴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원이라 명성황후가 맞는지도 거기서 확인해 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 없는 수박을 발명한 우장춘 박사의 친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왕후의 시체를 옆에 있는 녹산으로 가져가 이불로 덮은 후 석유를 뿌리고 불에 태웁니다. 이렇게 보면 곤영암의 바로 뒤에 그냥 야산이에요, 야산. 시체를 저 야산으로 그냥 갖고 가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바로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 와 있으니까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정말 끔찍하네요. 한 나라의 왕비를 새벽에 들이닥쳐서 죽인다? 반대로 우리가 일본의 왕비를 죽였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각에선 이 보고서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기억하는 게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